네,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영장 전담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법원 밖에서 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층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무리, 즉 폭도들이 돼서 법원 건물을 파괴하고 또 이를 막는 경찰까지 폭행하는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법률톡톡에서는 이번 폭동의 경위와 이런 행동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12월 3일 이제 계엄 사태 이후로 탄핵 가결, 또 대통령의 체포 과정도 그렇고 이번 구속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 주일 새벽에 있었던 법원 파괴 사건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담당 판사를 잡기 위해서 벌인 폭동이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근무했을 때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었던 법원이고요. 그래서 네. 그 법원도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영상, 이번 동영상을 보니까 법원 구조가 낯이 많이 익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믿기지 않을 정도인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판사가 선고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폭력과 폭동으로 대응한다. 법원 창문을 깨부수고 판사실에 들어가서 네. 막 물 뿌리고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 계엄 이후에 다시 한번 눈을 의심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주변에서도 주변 뭐 변호사님들이나 판사님들도 약간 다 비슷한 반응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판을 가면요. 들어갈 때도 소지품 검사를 하죠. 네. 그리고 법정에서도 뭐 경위가 항상 질서 유지를 해요. 재판정에서 모자를 벗으라고 하거나 네. 뭐 조용히 하라고 하거나 휴대폰은 뭐 폰 소리가 울리면 제재하거나 그런 제한들이 많거든요. 네. 변호사들도 재판 갈 때는 정장이나 양복 같은 그런 복장 같은 것을 예의를 지키는 제한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법정에서 나올 때 저희가 꼭 재판부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그거는 그 판사 개인에 대한 인사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원,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 표현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날은 그 기본적인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만 그런 날이었던 것 같고, 특히 가장 법과 법치주의를 잘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슬프기도 한 그런 거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일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이런 지지자들의 항의 표현이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의 요건이 갖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충족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판사님, 법원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발부가 됐겠죠. 단순하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일반 사람, 일반 피의자라고 생각하고 적용하면요 100%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네.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그 신분상의 특수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만 했어도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네. 구속영장이 언제 발부되는지 요건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먼저 범죄 혐의가 있어야 돼요. 네. 당연하겠죠. 근데 이 범죄 혐의는 무죄 추정을 깨뜨릴 만한 고도의 개연성.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정말 나올 만한 그 정도의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있다고 본 것이죠. 네. 내란죄의 중대성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지금까지 나온 증언, 증거들을 비추어 보면 내란죄에 대해서 무죄 추정을 깨뜨릴 만한 고도의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법원은 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뭐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도망의 염려는 낮다고 볼 수 있었겠으나 네. 윤석열은 공수처와 경찰에 그냥 자발적으로 나오라는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몇 번 이제 임의 조사에 오지 않으면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바로 체포 구속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증거인멸의 위험입니다. 네. 법원도 이번에 이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봐서 구속영장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은 본인에 대한 내란죄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련자들은 다 혐의가 있다고 보아서 구속이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관련자들의 진술과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계엄 포고령에 이제 국회를 장악하는 내용에 대해서 네.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잘못 뺏겼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게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또 계엄 해제 이후에 윤 대통령이 휴대폰도 바꿔버리고 텔레그램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을 짙게 보여온 것도 법원은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구속영장 정도 발부할 때는 그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도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란죄 우두머리죄는 형법상 가장 형이 무거운 네. 대통령도 처벌하라고 헌법이 명령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범죄의 중대성 면에서도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의 우려가 더욱 충족되는 그러니까 구속의 여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 또 영장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이 관할법원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구속된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게 맞습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확한 명칭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네. 이제 공수처법이라고 하죠. 이 공수처법에 따르면 일단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은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어요. 네. 지금은 내란죄만 이제 유명해져서 알려져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지금 직권남용죄도 함께 입건돼 있거든요. 네.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공수처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이 수사 과정에서 그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함께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란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직권남용 행위가 곧 내란죄 행위였기 때문에 이 두 죄는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결국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영장 청구하면요.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에 대해서 뭐 요건 따지지도 않고 각하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서 체포영장 2번 발부했고요. 네. 구속영장도 1번 발부했잖아요. 그럼 법원이 이미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법원이 최종 결론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네. 왜 여당과 윤 대통령 측은 마치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데 불법 수사를 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문제고 이번 소요 사태도 어떤 원인이 된 것도 같아요. 네. 물론 그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그 법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게 갈릴 수는 있어요.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뭐 수사권도 없는 게 아니냐. 그러면 내란죄도 수사권이 같이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요. 네. 투표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게 돼서 이렇게 직권남용죄랑 같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측이나 여당에서는 공수처법상 명시된 직권남용 혐의만 수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내란죄는 관련 범죄에 넣지 않고 수사할 수 없다는 게 뭐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렇게 법률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더라도 법 해석의 최종적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 법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수사권이 있다고 정리했잖아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이를 존중하되 정상적인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판결이나 법률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이 법치주의고 헌법상 사법권, 사법기관인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법원 폭동 사건은 이런 사법권,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완전히 파괴하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법질서의 최종 보루로 존중받아야 할 법원이 폭력이라는 불법적 방법에 의해 진압될 뻔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 이 법원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범죄가 성립할지 네. 이미 80여 명 이상이 체포된 상태고 대부분 구속될 거라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심하잖아요. 네. 근데 그 대상이 특히 법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무거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폭도들은 같이 협동해서 경찰 장비 빼앗고 경찰관을 막 폭행하고 상해하고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법원 외벽과 창문 내부 집기를 심각하게 파괴했고요. 말 그대로 폭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상은 법원, 사법부, 판사였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폭행 협박하면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겠죠. 근데 그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방법을 단체로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하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 7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가 있어요. 네. 중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즉 폭도들에게 맞아서 경찰들이 피를 철철 흘리며 나오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돼요. 네. 이거는 또 더 가중되죠. 3년에서 2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돼요.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죄가 너무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서로 선동해 가면서 법원 담 넘고 출입구 셔터 올리고 소화기 던지고 법원 유리창 깨고 그리고 영장 발부 판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욕설을 했고요. 네. 이거는 불법 폭력 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공동 주거 침입죄 그리고 공용 물건 손괴죄도 될 수가 있어요. 또 이게 다양한 의견이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또 이제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법원의 명령 판결의 불복종, 법원 모욕이나 경멸, 증인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은닉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법정 모독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중이 집단적으로 폭력, 협박, 손괴 행위를 저지른 것이잖아요. 이게 네. 소요죄라는 것이 소요죄. 있습니다. 예, 소요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게 이 소요 행위의 대상이 헌법상 기관인 사법부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내란죄가 될 수 있다는 헌법 그렇군요. 교수들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 많은 죄들이 다 경합범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엄청난 일이고 특히나 이런 범죄 행위가 언론은 물론이지만 스스로 유튜버들을 통해서 생중계되면서 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경찰과 법원도 모두 엄중 수사와 처벌 의지를 밝힌 상황이기도 하여서요. 네. 아마 중한 처벌이 되지 않을까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은 합니다. 네,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특히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국가의 근간에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당한 대가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법률 톡톡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